이제 우리 재작년 6월 모의평가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입니다. 고대 동양사가 고대 동양이니까 누구? 유교의 공맹순 도가 노장 인도의 스가몬. 고대 동양사가 가벌의 입장이라는 설명을 옳은 거 3점입니다. 다음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져.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규제가 뭐다? 인위다. 인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지니까 임금님 규제 만들지 마세요 라고 정치적인 조언을 했던 분 누구죠? 노자가 되겠죠. 임금님 소국 과민하세요. 그냥 영토 작게 하고 백성의 수 적게 하세요. 그리고 백성들 무지하고 무역하게 하세요. 새끼 줄 꼬아서 살게 하세요. 노자가 되겠죠. 백성에게 세련된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세련된 도구 많으면 그 가지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서로 욕심내고 차지하려고 싸우기만 한다. 백성들 그런 세련된 도구에 대해서 지식도 없게 하고 욕구도 가지지 않게 해요. 다른 나라 가서 막 구경하지 않게 해요. 좋은 거 무지, 무욕 태어난 곳에서 만족하며 살게 해요.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상선, 약수. 최상에서는 가장 좋은, 여기서 선을 일반적으로는 좋음이라고 해석해요. 뭐가 구분하지 않고 악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좋음, 좋을 선 이렇게 하거든요. 좋을 선. 그래서 최상의 선, 상선, 물과 같아. 약수.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부쟁.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겸허. 누구? 노자. 자,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 자기의 신체와 손발, 우리 신체를 한자로 뭐라고 했죠? 신체, 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손과 발, 팔, 다리, 사지라고 했죠. 지가 되겠죠. 이거를 잊어버린다. 타지체. 원래 장자의 표현으로는 버린다, 버릴 타라고 해서 사지와 몸을 버린다, 타지체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뭐하기 때문에 이것이 좌망이기 때문에 앉아서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시문에서는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린다. 버린다. 그를 잊을망이라고 해서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기억나나요? 총명. 총. 귀로 듣는 것. 명. 밝을 명. 눈으로 보아서 밝아지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거죠. 버리는 거죠. 역시 버리는 거. 귀로도 듣지 않고 눈으로도 아름다운 거 보려고 하지도 않고 다 버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춘다. 출을 이렇게 멈춘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신 거죠. 나름대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약간 편집을 해서 쓰신 거죠.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난다. 이사간다.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난다. 떠날비, 이사갈비, 형체를 떠난다.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서 분별작용을 버린다면, 분별작용을 버린다. 원래 장자의 표현으로 하면 알지자는요, 알물 제거한다. 알물 버린다. 근데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그 안다는 게 결국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 아니냐, 분별하는 작용 아니냐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이 지를 분별작용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죠.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그래서 분별작용을 버린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거를 장자의 표현을 하게 되면 뭐라고 했죠? 통이라고 했죠. 안회가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주죠. 크게 통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크게 통하는 것, 그것이 큰 도, 대도와 하나가 된다. 동일하게 된다. 이거를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도와 한 몸을 그러니까 대통, 크게 통하는 것, 이거를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그게 대도 아니냐, 큰 도 아니냐, 한마디로 하면 도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거예요. 도와 한 몸을 이룬다. 같을 동자인데요. 이 같아지는 것이니까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두루 통하게 된다. 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두루 통한다. 대통이니까 두루두루 통한다 이렇게 보신 거죠.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이 좌망이다. 앉아서 폴겟, sit-down, 폴겟,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좌망이다.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심지할 때 기억나나요? 심지할 때 아내가 위나라에 있는 그 폭군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공자, 중리가 아니한테 뭐라고 했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귀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도가 그 텅 빈 속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심재다. 마음이 비워져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좌망을 이야기하면서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약간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이거를 편집을 하신 거죠. 편집을 하셔가지고 여기 돈은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거는 뭐 이야기하면서 심재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아내와 공자가 심재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저 뭐 준비해야 되죠? 마음을 비워라. 마음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하지만 귀는 소리만 듣고 마음은 인식하는 것만 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고 귀로 한번 들어봐라. 귀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도가 그 텅 빈 속에 오게 된다. 그 빈 것, 허한 것이 바로 심재다.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좌망을 따로 이야기했는데 이 심재를 이야기하고 좌망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좌망 이야기를 좀 하고 제일 끝에다가 심재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아마 그 글자 수를 갑과 을을 이렇게 맞추시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좌망까지만 하니까 좀 글자 수가 좀 부족해 보이니까 앞에 심재 이야기했던 부분을 뒤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약간 학생들이 좀 혼동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의미는 심재와 좌망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이렇게 편집해서 내신 것 같아요. 자, 갑은 노자, 을은 장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노자와 장자. 자, 1번 노자입니다. 노자는 하늘과 땅이 자연의 도를 따르기에 어질다고 본다. 하늘과 땅이 자연의 도를 따른다. 그거는 맞죠? 그죠? 인법 집, 집업 천, 천법 도, 도법 자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자연의 도를 따르는 건 맞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어질다고 본다, 인하다고 본다. 이게 틀린 거죠.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천지불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정말 좋은 거죠. 직접 노자나 장자가 이야기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시는 이게 지금 1번 문제처럼 내시는 게 가장 선생님 볼 때는 잘 내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논란이 소지가 없는 거죠. 왜? 분명히 노자는 천지가 불인하다고 했기 때문에 불인하다고 했는데 어질다고 본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죠. 이렇게 직접 그 사상가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선지에 O냐 X냐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가장 문제를 잘 출제하시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노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가 영원한 도, 상도, 영원한 도, 항상 있는 도, 참다운 도, 상도라고 본다. 이것도 정말 잘 내신 거죠. 왜? 노자가 직접 뭐라고 했죠? 도가도, 비상도, 가히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름은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 라고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 상도가 아니다. 라고 노자가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죠? 이거 틀렸고요. 3번에 장자는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다. 자, 이 부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 일단 이거는 맞죠. 뭐는 맞죠? 사람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거는 맞죠. 그죠? 왜? 그 타고난 본성이 뭐니까? 자연적인 본성이니까. 이건 누구도 맞다? 공자, 맹자, 주자, 양명, 정약명까지. 그리고 노자, 장자 다 맞는 거죠.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된다. 장자가 볼 때 사람은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 맞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자가 사람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된다?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를 내신 선생님의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쉽네요. 1번, 2번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그 사상가가 말한 부분을 가지고 내면 아무 논란이 없는데 3번처럼 사람이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러지 않느냐? 장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된다. 능력에 따라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아. 선생님이 그 EBS에 우리 이제 평가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신 다음에 EBS와 연계해서 EBS를 해설지 내는데 EBS 해설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장자는 사람이 타고난 대로, 즉 자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설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사람은 타고난 대로 학의 다리는 긴 걸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리의 다리는 짧은 다리를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하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이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래서 해설을 또 한번 봤거든요. 해설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마 평가원에서 나온 그런 해설지를 기반으로 해서 해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설에서도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은 맞죠.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연이 준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사람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거는 맞는 거죠. 장자가 볼 때. 왜? 타고난 본성이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거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장자가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나요? 장자가 사람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나요? 타고난 능력. 타고난 능력이 뭐죠? 누구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고, 누구는 능력을 작게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많은 대로, 능력이 적은 사람은 난 능력이 적으니까 그냥 나는 요만큼만 살래.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는 거죠.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된다. 능력이 적은 사람은 그냥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적은 능력대로 살아.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선지일 수도 있겠다. 이 선지가. 그래서 이 선지는 선생님 좀 답답한 게 1번에 노자는 하늘과 땅이 자연의 도를 따르게 어질다고 본다. 노자가 분명히 어질지 않다고 말했죠. 노자가 분명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정말 잘 내셨어요. 2번, 갑은 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가 영원한 도, 상도라고 본다. 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상도가 아니라고 노자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렇게 노자나 장자, 어떤 사상가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내셔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사람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된다.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지 않는지 장자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장자를 해석하셔서 장자의 글을 보니까 하기 다리가 기니까 자르지 말고 오리 다리 짧으니까 늘리지 마라. 근데 그것은 재물론의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가지런히 봐라. 평등히 봐라. 긴 것과 짧은 것을 분별해서 차별하지 말고 그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라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 나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능력을 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장자를 찾아봤는데 장자가 이렇게 말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넷도 검색해봤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어떤 한 학자가 장자는 타고난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최대한 충분히 발휘해서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장자를 해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타고난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는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3번처럼 사람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된다? 나는 적은 능력 가지고 태어난 모양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적은 능력대로 살아갈래?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분은 왕이시구나.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셨구나. 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선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인터넷이라든지 또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혹시 선생님이 모르는 부분들, 선생님이 놓친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본성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시지 타고난 능력 이게 맞는지는 설명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선생님이 볼 때 이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신 것을 좀 존중해서 그렇게 해설을 하신 것으로 여겨지고 선생님이 볼 때는 오류 논란이 많은 그런 선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자가 한 주장 그것을 내야 되는데 장자의 이런 입장을 보니까 이거는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설하셔서 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또 어떤 책에서 장자 사상을 해석한 부분, 장자가 타고난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충분히 발휘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자의 해석을 또 집필한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길이를 맞추다 보니까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또 수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3번은 타고난 능력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을 빼고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장자의 정확한 입장이 되고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엄청 많이 있을 것 같다. 과연 장자가 재물론을 이야기하고 모든 만물을 가지런히 보자 하고 있는데 사람은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 과연 그렇게 장자가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능력의 차이 있지 않을까? 핫다리 길고 오리다리 짧으니까 사람도 왕이 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냥 농사 지을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다르지 않을까?
다를 거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야, 그걸 능력의 차이로 볼 수는 없다. 자연은 모든 것을 가지런히 보는데 선과 구분하지 않는데 이것과 저것도 같이 보는데 능력이 다르게 본다고? 같은 능력으로 볼 것이다. 재물의 입장에서 가지런히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생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데 생과 사조차 방생방사 나란히 같이 간다.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지 않는데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자인데, 타고난 능력이 다르니까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많고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장자의 책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와 있고 우리나라 말고 얼마나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장자의 책에서 장자가 직접 한 이야기 O, X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장자가 직접 한 이야기가 아닌 그 선생님이 해석하신 걸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게 불분명하게 좀 출제되는 이런 면이 있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우리 이렇게 수능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 사상가가 한 이야기를 얼마나 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한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바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게요. 자, 장자는 절대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절대 자유에 도달하는 삶을 강조했죠. 붕새와 같이.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는 그 붕새와 같이 절대 자유와 소유유의 삶. 절대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좌망을 통해서, 신제를 통해서 도와 하나가 되는, 대통과 하나가 되는 그런 동업, 대통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 절대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건 아니죠. 분별적 지식은 오히려 버리는 거죠. 분별적 지식,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 4번은 틀렸고요. 5번에 노자와 장자는 인위에 얽매이지 않게. 그렇죠. 노자, 장자 둘 다 인위에 얽매이지 않는 무의 자연의 삶. 맞죠. 근데 하늘이 정해준 예법을 따라야 한다? 그건 아니죠. 예법, 이거는 육아에서 중시하는 거죠. 예법을 따라야 한다, 이건 유교의 입장이고, 노자, 장자는 오히려 예법, 이런 것들을 인위로 보고 인위로 봤죠.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는 그런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 윤사 문제에 또는 생윤 문제, 우리 윤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선생님도 문제 풀어보다 보면 이거는 사상가가 직접 이야기한 거 아닌데 출제하신 선생님이 나름대로 해석하셔서 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 2, 3, 4, 5번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 이런다면 지금 이 문제는 가불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냈죠, 그죠? 옳은 것을 했으면 정말 딱 그대로 옳은 것을 딱 문제를 출제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지필 선생님의 출제 선생님의 해석이 들어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1, 2, 4, 5번은 분명히 틀렸으니까 3번이 그래도 가장 옳은 것.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윤리화상 문제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문제를 풀 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낙심하지 않도록 문제 출제를 할 때 특히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 EBS 문제 출제를 해 주실 때 그 사상가의 원전에 기초해서 최대한 해석은 조금 뒤로 하고 그 원전의 내용을 출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